네, 오늘 게임 체인저 시간은 수요일로 하루를 좀 앞당겨 봤는데요.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과 또 향후 전국이 어떻게 굴러갈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예, 총선 지나고 뵀으니까 좀 한참 만에 뵙는 건데 예상하신 것보다 좀 패배 의석수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1석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예. 약간 주관적인 희망도 좀 섞어서 예상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도 수습에는 들어간 모습이에요. 전당대회로 바로 가지는 않고 전당대회 개최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지면은 침체된 분위기가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첫 번째는 침체된 분위기는 당연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좀 문제를 제기하다가 최근에는 연일 홍준표 의원이 네, 한동훈 책임론을 책임론을 내걸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거의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거의 참패에 100% 책임이 있는 인물로 좀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좀 불구속 수사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홍준표 시장 입에서. 뭐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예. 송영길 의원은 어쨌든 사법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과도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약간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해프닝처럼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제기하는 건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뭐 대부분이 얘기하듯이 그 대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권 경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시중의 여론은 지금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동의하고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기 때문에 시중의 여론과도 좀 차원이 다른 여론과도 다른 그러니까 대권을 위한 경쟁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사실 길게 이런 비판을 끌고 가선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을 누군가 짓는 건 맞습니다만 총선 참패했는데 계속 뭐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당 내부에서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패배 책임론 본인도 느끼고 있고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민심을 경청하겠다, 뭐 낮은 자세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실제로 좀 죄송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어제는 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13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시고 비공개 회의에 또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만 보면 좀 완고하고 뻣뻣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줬고 네, 비공개 회의 때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좀 소탈한 이미지, 솔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국민에게 직접 하는 메시지에서 그런 좀 소탈함이 예, 전해졌으면 얘기했어야 좋았을 되죠. 텐데 어쨌든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맞았다 이런 표현도 좀 썼다고 예, 예. 하고요. 총선 결과에 있어서 좀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좀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엊그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적어도 뭐 여야 영수회담이랄지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인선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협치 그건 유지가 되고 뭐 민생은 국무회의 때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 일관되게 나갈 거고 해서 주로 정치적인 협치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협치라 함은 뭐 제1야당 대표인 예. 이재명 대표와의 뭐 만남이든 이런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사실 가능성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능성을 열어뒀더라고요. 예, 그 예. 전에는 사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예, 많이 예. 보였었는데 어쨌든 좀 달라지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어쨌든 총선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패배한 거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예. 만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은
그 대통령 메시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보니까 예. 뭔가 야당과의 어떤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라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 비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가 결합돼 있는데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을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모습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뭐 야당의 비판도 가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예, 여야에서도 예. 가능한 비판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에 좀 보도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 협치 메시지로도 이제 보여질 만한 것이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인선일 것 같아요. 예.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좀 의외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영선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하고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분들은 민주당 쪽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파격 인물군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실제로 이게 좀 그 현실화가 된다면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얘기가 돼서 예. 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섞일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씨가 두루두루 좀 신망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중립적인 인사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고 양정철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좀 의외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사실 뭐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민주당 쪽 전략을 많이 짰던 전략가로 통하는데 이게 갑자기 보수 진영으로 와서 비서실장 한다는 건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서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또 향후에 그 대통령의 거취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 국면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전국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양정철 카드는 그냥 한번 흘려보는 카드가 아닐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정치적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맥락 둘 다 이제 친노 친문 뭐 이런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 쪽과 저국 문재인 대통령 쪽이 좀 갈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한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력 후보군들이 매일매일 좀 등장하는 상황이라서 누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총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민경호 대표랑은 계속해서 뭐 게임 체인저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운동권 청산론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총선 메시지로 등장한 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운동권 청산론은 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권 청산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오류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 좀 위상이 부각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의 위상이요.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총선이니까 뭐 미래 과제랄지 물가랄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운동권 청산이 그거의 의미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목표가 설정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역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한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한총련,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 그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권 문제 핵심은 전대협 2기입니다. 전대협 2기요? 정청래, 박홍근, 진성준 뭐 이런 전대협 2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친명 체제를 유지했던 핵심 골간이기 때문에 전대협 2기가 핵심인데 사실은 운동권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진보당 이런 데 관심을 집중했고 전대협 2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대협 2기가 지금도 이재명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 전대협 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좀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공천을 못 받았다 보니까 좀 자체적으로 운동권 청산을 민주당이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예. 그게 아니고 뭔가 전대협 일기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2기로 넘어와서 오히려 예. 친명 그룹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명 중에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었고 운동권이 주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친명 공천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친명 운동권하고 상관없는 친명 친위대가 하나 있고 친위 그룹이 하나 있고 네. 운동권 중에서 386 2기 전대협 2기를 중심으로 한 친명에 강하게 동의한 운동권 세력이 있어요. 이 연합 정권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연합 정권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악마화된 주사파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 섬세한 내부 관계를 파악할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셨던데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진보당 한 총련 그러니까 운동권은 보통 운동권 청산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친북, 종북 그런 이미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세력은 별로 없어요. 임종석 전 예. 실장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었죠. 예, 온건한 586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종북은 맞는데 지금도 종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데 악마화 시켰다라는 건 주로 한총련 진보당을 중심으로 종북 이미지가 운동권 청산의 핵심인 것처럼 쭉 제기가 되니까. 네. 근데 정작 이제 운동권 종북 이미지는 약하면서도 친명 체제를 보위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뭐 박홍근, 진성준, 뭐 한병도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종북 이미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관역이 잘못됐던 거라고 저는 관역이 약간 잘못됐던 전략을 일단 좀 잘 더 짰으면 사실 운동권 청산이 그냥 뭔가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퇴장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이 네. 사람들이 좀 그동안의 어떤 정치를 주류로 잡고 있으면서 놓쳤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가 고통받게 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민 대표랑 저랑 이제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연결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랑 적극적으로 연결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초기에 운동권 청산은 좀 상징적인 임종석 같은 게 강했잖아요. 임종석 예. 의원 같은. 근데 후반에 청년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문제랄지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이랄지 이런 거랑 강하게 결합하면서 네. 청년 문제가 운동권 문제랑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설명했다면 보다 좋았겠다 싶습니다. 뭔가 좀 흩어져 있고 하나로 뭉치지는 못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선거 메시지라는 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고 조국혁신당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좀 보자면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어떤 그 범민주진영 적통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좀 호남표가 쏠린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호남 그러니까 두 세력이 쏠렸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호남 쪽하고 그다음에 상위 20% 소득 계층에서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얻었는데 이건 산술적인 지지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민주당 계열 중에서 강성 또는 정통 계열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호남하고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약간 급진 민주주의,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중에서 강한 민주주의. 뭐 3년은 너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급진 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합니다. 네. 우리나라 민주화의 전통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계통은 이제 온건하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더 본질적인, 더 자기 취향에 맞는 민주주의가 들어서니까 말을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말을 갈아탔다. 상위 20% 계층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별로 각 당이 받은 뭐 득표율 이런 득표수 이런 것들이 좀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비례정당 득표율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연합보다 많은 득표를 가져갔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지금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두 부류가 아주 뚜렷합니다. 호남에서 한 45%,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이 45%를 정도를 얻어서 민주당보다도 득표가 많은 거고, 네. 그 다음에 9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에서 훨씬 다른 계층에 비해서 조국혁신당 지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과 그 다음에 상위 좀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뭐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강남좌파 이런 표현 예. 쓰는 분들. 네. 양자를 관통하는 것은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급진주의, 예. 그러니까 좀 강성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좀 성과를 냈다 보니까 조국 대표 행보도 좀 광폭 행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개혁 과제도 뭐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뭐 새로운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좀 치켜 세웠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을 좀 독려하는 메시지로도 좀 읽혔는데 앞으로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뭐 일단 하나는 정국이 대파란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이재명 조국 조국의 사법 처리 국면이 있고, 있을 수 있는 뭐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동 국면이 있고, 이 속에서 이재명 계열과 조국 계열 또는 문재인 대통령 계열의 어떤 갈등 관계, 경쟁 관계는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단일한 전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크게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서도 약간의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동지가나 연대였다면 당연히 교섭단체는 하나로 하거나 아예 합당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예.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게 정상인데, 뭐 지금 벌써부터 약간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경쟁 관계는 좀 불가피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게 뭐 우리의 다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좀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회기 중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 그리고 코인 투자도 하지 않고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퍼포먼스식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약간 뿌리가 그렇습니다. 뿌리가요? 뿌리가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이 사람들 뿌리가 80년대 중후반에 그 20대 명문대 엘리트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봤던 거냐면 한국 사회가 팽창하고 발전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이제 지체되고 억제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네. 혁명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때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분위기에 좀 코미디 같은 일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커피 안 먹기 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예. 커피는 왜 안 마시죠? 미제 아, 미국의 문화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예,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그런 일을 광범위하게 했었습니다. 커피, 예. 콜라,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걸 문제를 삼았는데 그 분위기랑 같은 거예요. 네. 한국 사회는 자기들은 이제 자본주의 팽창 과정에서 굉장히 고소득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생각, 한국 자본주의는 억제되고 지치될 거니까 혁명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발상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조국 씨는 뭐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인터넷에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뭐 사문서 위조 이런 건 왜 금지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제선 비즈니스석은 타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내서 좀 군데군데 좀 빈틈이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보여주기 식이었다면 저는 뭐 그나마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저 한 60쯤 이제 50대 후반이 되는 저 인사들이 예. 20대 대학생 때 갖고 있었던 제3세계적 감각을 한국 개발도상국 시절에 대한민국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비즈니스석 관련해서는 또 설전까지 벌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선 비즈니스석 안 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뭐 22대에는 출마를 안 하셨는데 김웅 의원이 곧바로 조국 대표가 그 4월 초에 비즈니스석 탔던 거를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조국 대표 측이 이제 그날은 뭐 당선인 신분도 아니었고 선거 전이었고 그때 타보고 불편해서 우리가 이런 공약을 또 낸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당선인이면 되고 일반인이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언행이 예.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동네는 언행 일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 노선과 그다음에 자기의 일상생활과 예.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다르나요? 예. 글쎄요. 일단 뭐 이 약속을 했는데 뭐 이거 앞으로 뭐 지키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또 한 명의 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당 사람들끼리 워크숍을 좀 할 텐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라는 강연 주제였는데 뭐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배우겠다 뭐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내는 사람이 가서 강연을 하고 두 당의 이제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관계 설정의 어떤 이게 필요할 텐데 정청래 의원은 개인 캐릭터가 많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부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도 막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열린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아주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친분 관계 때문에 갔을 걸로 보이고 이후에 노선과 정책의 견지에서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계속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 쪽에 뭐 우리가 도와서 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면 상당히 신경은 쓰일 것 같은데 예상보다 어떨까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지금 사법 처리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장 차기 대권에 대한 이미지가 차기 대권에 대한 국민적 어떤 전망이 흐려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된다면 조국은 어떻지? 이렇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자 간의 긴장 관계는 커질 걸로 보이고 예. 상황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이 관계가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긴장 관계가. 일단 개원 전이니까 개원된 이후로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